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 수술은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피부를 덮어주는 그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뼈대에 관한 건데, 뼈대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뼈 조직이나 연골 조직이 필요한데, 뼈 조직은 이미 있는 걸로 단단해서 그것을 조작할 수는 없고, 이제 연골 조직을 쓰게 됩니다. 그 연골 조직은 우리가 비중격 연골, 아까 얘기했던 휘어진 부분에 어차피 치료 목적으로 제거해야 될 부분에 연골을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귀에 있는 콩카 쪽의 연골, 콩카라고 하면 이렇게 Y 연골 형태가 있고 안쪽에 그 동그랗게 우리가 이어폰을 끼는 부분의 연골을 말합니다. 이때 이 귀연골을 채취해서 사용도 하는데, 이 귀연골을 채취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잘못 채취하면 귀 모양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 형태를 잘 이해하는 분이 우리가 지지대가 되는 부분은 잘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귀에서 채취해서 사용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비중격하고 귀연골만으로 충분한 재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본인의 늑연골을 쓰는데, 이 본인의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시 여러 가지 제약점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떼는데 상당히 위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늑연골을 채취하다가 폐에 구멍이 나게 되면 기흉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나 부분 마취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전신 마취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하고 나서 자기 늑연골을 직접 떼는 거는 상당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수술에서는 동종 늑연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가지고 제품화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동종 늑연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사람과 사람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단백질과 지방질, 구조물들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HLA 타입이 다른, 그러니까 각자가 조금씩의 다른 항원을 가진, 그러니까 특이점을 가진 부분들만 제거가 된다면 우리 몸의 구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알러지나 그런 감수성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한 갈비 늑연골, 갈비뼈를 가지고 늑연골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한다면 그것을 동종 늑연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시중에서는 그냥 기증 늑연골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듣기 좋게 또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기증 늑연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한 양의 뼈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배합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피부를 늘려서 잘 덮어주면 훌륭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은 우리가 갈비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면 갈비뼈가 한쪽에 12개씩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개 6번하고 7번 늑연골에 있는 늑연골, 그러니까 갈비뼈에 있는 연골 부위는 대개 중앙선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을 절개를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대개 가슴이 있는 아래쪽 라인에 중앙 부분에 절개를 한 2.5cm 정도 절개를 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남자분들도 비슷한 위치에 절개를 해서 늑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늑연골은 갈비뼈 우리가 얘기하는 갈비뼈의 연골 부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석회화되기 때문에 연세가 40대 이상 넘어가거나 30대 이상 넘어가더라도 석회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단단해지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골 부위하고 뼈 부분은 구분이 되거든요. 연골 부분은 우리가 연골을 채취할 때 이렇게 주사바늘로 찔러 보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뼈는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연골인가 아니면 뼈인가 하는 부분을 감별해 보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 안에서 비중격 연골, 아까 얘기했듯이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그걸로 다른 데를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비중격 연골의 크기가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큰 코를 가진 분들은 되게 그 비중격 연골이 크고 작은 코를 가진 분들은 비중격 연골이 작은데 되게 우리가 코가 작고 낮은 분들을 높이고 싶어 하려면 비중격 연골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적고 매부리 코가 심한 분들은 뼈를 깎아서 코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비중격 연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높여야 될 사람이 많고 낮춰야 될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선가 그 높일 수 있는 뼈대가 되는 조직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제가 그 연골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종 진피, 그러니까 우리 엉덩이 꼬리뼈 있는 데서 두꺼운 진피만을 채취해서 콧대를 높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재수술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 그렇듯이 어딘가에서 그 재료가 되는, 그러니까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콧꽃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은 뭐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연골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그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실리콘 제제도 있고 매드포나 아니면은 메쉬라는 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사용하기엔 상당히 편하고 얇고 좋지만 우리가 코의 조직 내에 들어갔을 적에 한 번의 수술이 잘 끝나서 뭐 그걸로 더 이상 수술 안 하는 상태로 상처가 아문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다시 재수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외부에서 어떤 가격을 당했을 때 이제 다시 손을 봐야 될 때는 기존의 자기 조직하고 늘어붙어 갖고 이것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아주 딱딱한 조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재수술하거나 또 교정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조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실리콘을 넣어서 실리콘을 뭐 수십 년 동안 사용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 수술 안 해도 뽀드락지가 코에 나면 뻘겋게 딸기코처럼 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물질이 있으면 그 염증이 더 쉽게 전파되고 고름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조직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염증이나 또 외부 충격에도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 성형술이 뭐 우리가 대부분 성형수술하면 눈, 코 성형술을 제일 편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뭐 코 수술을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수술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뭐 눈 성형이나 코 성형이나 뭐 어떤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환자분이 오시면 뭐 일단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겉에 흉터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해놓고 나면 뭐 환자분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뭐 의사 입장에서 뭐 그렇게라도 해서 수술을 하면 좋겠지 해서 해드리고 나면 꼭 1, 2년 뒤에 오셔갖고 콧대는 올라갔는데 코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또 수술하게 되는데 벌써 재수술이 되는 거죠. 그럼 수술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술했던 것이 딱딱한 상처 조직으로 남아서 상처 조직을 다 풀고 또 새로 다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술하실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그 동종 늑연골 같은 경우에 특히 요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벌써 1년 사이에 그 재료비가 한 3배, 4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새 수술하시는 분들은 1년 전에 수술하신 분보다 비용이 더 들겠죠. 뭐 재료비가 올랐으니 저희도 그거를 그냥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꼭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콧대의 높이하고 코끝의 모양을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재료들을 쓰게 되고 또 개방형으로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뭐 2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술의 경우는 뭐 3, 4시간, 5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명품 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얼굴에 적합하게 예쁜 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뻐지자고 하는 것이 예뻐지자고 하는 코 성형 수술이지 코가 높자고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코가 높다고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코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한테 맞는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명품 백을 비유하자고 하면 뭐 여하튼 간에 환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은 그 뭐 에르메스 백이나 샤넬 백을 원하죠. 그게 가격이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물론 특히 자기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코를 수술하는 건데 그 명품 백 값은 좀 투척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코잖아요.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갈 명품인데 그거를 굳이 그냥 너무 비용 때문에 아니면 그냥 수술 후에 처치가 간단하게 끝나길 원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신다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